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 일부 지역에서 우수 저류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3곳에 불과해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년 반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거래 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매매가는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 사업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3년 뒤에나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시군 지역 내리막길이나 구분 도로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퍼부었던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존 시설로는 감당 못할 정도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 피해를 키웠는데요. 광주는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는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가득 찬 흙탕물에 차량이 줄지어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물살을 가르며 도로를 걷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광주 광산구 일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가 잠긴 이유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구에선 우수 저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수 저류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길이 196m에 이르는 이 지하 공간에 빗물을 가둔 뒤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수 저류시설은 땅속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빗물을 가두는 일종의 지하 벙커입니다. 우수관만 시간당 80mm의 비만 견딜 수 있지만 내년 우수 저류시설이 완공되면 이 일대가 빠르게 침수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인 9,66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침수에 대한 방지 시설로서 재해 방지 시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북구청 사거리와 문흥동 일대에도 우수 저류시설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려면 길게는 3년이 더 걸릴 예정이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비 피해가 먼 이웃 얘기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원 밑으로가 좌측으로 해서 침수가 많이 돼요. 비만 많이 온다고 하면 두근두근하지. 우수 저류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의 중요성은 최근 서울의 폭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폭우의 속수무책이었던 강남구 일대와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양천구의 운명을 가른 건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의 유무였습니다. 현재 전남 17개를 비롯해 전국에선 우수 저류시설 95곳이 가동 중이지만 광주는 우수 저류시설이 완공된 곳은 없고 그나마 공사가 시작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3곳에 불과합니다.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점차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 위험 정도를 고려해 우수 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록적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만큼 국비 유치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이번 비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병해충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만에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에 메말랐던 논에는 물이 가득 찼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농민들의 마음도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부지방에 지금 현재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비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초반에 머물던 전남 지역 저수율은 이번 비에 48.6%까지 올랐습니다. 남부지방에 모처럼 많은 비가 내렸지만 농민들은 또 다른 걱정에 잠겼습니다. 참깨의 경우 물에 빠지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 폭우에 논이 물에 잠길 경우 벼 도열병 등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금 추수 시기가 임박이 지나서 대롱 추수 시기 직전에 수침을 해버리면 전부 백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리 도랑을
정비 안 하면 하우스 안에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고추 탄저병이나 벼 흰 마름병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앞으로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광주 전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는 16.8mm의 비가 내렸고 장흥은 81.7, 강진 71.4, 보성 52.9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거문도와 초도를 제외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없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5에서 10mm, 전남 남해안은 최대 4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28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 있는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지 쌀값 하락과 농협 재고 문제가 올해 신곡 수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쌀값 추세라면 올해 1조 4,700억 원의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여야 지도부에 정부의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17개월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물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둘째 주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광주의 아파트. 5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하락폭도 커져 2주 연속 0.02%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매물은 16,000여 건으로 불과 석 달 사이에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침체는 미분양 아파트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98가구로 한 달 사이에 150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다음에 할인 분양하고 또 수요가 채워지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분양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죠, 시장에서는. 미분양난 단지가 도시 중심에 인기 있는 브랜드 아파트냐 아니냐 이게 좀 제일 클 것 같아요.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아직은 대구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당분간 찬바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남구의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추진되긴 했지만 공공성을 살려 개발하려는 남구청의 입장과 수익성을 살려 개발하려는 개발사업자 간의 견해가 번번이 맞섰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용도 변경도 불가능해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3년 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져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의 옛 보훈병원과 옛 보훈청 부지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남구가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이후 임시 선별진료소와 직원들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청년주택과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정됐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했고 민선 7기인 2019년에는 앞선 개발 계획을 토대로 창업지원센터 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놓고 남구와 개발 사업자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해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의견 주셨던 것은 이제 공연장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여기 체육시설이 좀 없다든지 공원을 좀 해달라든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기가 보시면 이제 여기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도로로 많이 좀 확장해달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옛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개발 사업은 민선 8기에서 100대 과제로 재추진됩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돼 있던 해당 부지가
2025년이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남구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통해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없고 일부 주민과 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가장 큰 피해는 근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볼 겁니다. 교통 대란은 불 보듯이 뻔할 것이고요. 공원과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지난 10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옛 보훈병원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이 생전에 펴낸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판결 선고기일을 9월 14일로 변경한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선고기일 변경은 전두환 재산 상속 문제가 한정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송 관계인 정리가 선행돼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측이 원고 5명에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 7월부터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항 등 모두 7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 관리를 해온 55살 선주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일에는 돌산 개동항 인근 해상에서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정치망 어장을 관리해오던 65살 선주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유통되는 떡과 한과류 등 200여 건의 품목이 검사 대상이고 식중독 원인균과 잔류농약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식약처의 부적합 긴급 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유관기관에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불법 녹화해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5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녹화해 116개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갖고 있던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암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급커브길에서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내려옵니다. 바퀴에서 연기가 난 뒤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고 이어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리막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축이 빵꾸가 나보니까 그대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내리막길의 급커브길.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커브니까. 커브에서 그래도 천천히 오면 되는데 과속을 해요. 지금 여기는 농로길이기도 하는데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지난 4월에도 장흥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역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과속을 일단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굉장히. 오다가 보면은 이미 늦어요. 일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을 해준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위험 도로 구간 실태 파악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차선 분리봉 등 교통시설물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10년 전 여수 세계박람회는 여수를 관광객 1,400만 도시로 발돋움하게 한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였지만 정작 여수 박람회장은 아직 사후 활용의 방향성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공연 행사와 학술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개최 기간 동안 18만 8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선 8개 출범에 맞춰 화려하게 치러진 여수 세계 박람회 10주년 행사.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박람회장의 관리 주체인 박람회 재단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연간 소요 운영비는 100억여 원인데 자체 임대 수입은 7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정부 지원마저 아예 끊긴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람회 재단은 박람회장의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한 30억쯤 비죠. 30억쯤 부족한 예산을 차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도정부나 시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가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박람회장 개발이 안개 속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해수부의 공공개발 재무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한 사후 활용 주체 결정이 지역사회 내 이견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람회 정신과 주제를 살릴 수 있는 사후 활용 주체의 적정성을 두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시로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함수 관계까지 더해지면서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내 일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론화의 절차를 벌이자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안에서 의회라든가 시정부 차원에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관한 어떤 세미나도 어떤 토론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죠.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이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해법을 찾아가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의 청년 순유출 인구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 2002년 2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2015년 4,300여 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020년에는 1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최근 20년간 누적 청년 인구 순유출이 2만 7,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시가 2만 4,400여 명, 고흥군 2만 100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 사상이란 주제의 학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DJ의 민주, 평화, 인권 등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행사들은 오는 25일까지 목포와 신안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대학교 새병원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안영근 병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병원 건립 사업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2037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병원의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미래형 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나선 이병훈 의원이 당원 중심으로 시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을 바꾸고자 하는 당원들의 열망을 담아 당원 중심의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등 당원과 시민에게 광주시당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와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은 전국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반반씩 반영해 합산하며 오는 21일 대의원 대회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